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동훈 공수처장이 제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외에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공식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구한 적 없다라고 해서 명확한 거짓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파견 직원이 혼자서 이 답변을 했다,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는 그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첫째로 공수처에 파견 갈 정도 되면은요, 직원으로서 다른 어느 기관인지 몰라도 그 기관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돼서 대응하는 업무를 맡길 때는 상당히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상부의 보고도 없이 이 중요한 내용을 혼자서 그것도 거짓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당시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는데요. 차정현 부장검사가 수사기획관을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공석이라고 해도 공석인 자리를 대행하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 그 대행자에 대해서 보고 없이 처리했다? 저는 그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영장 쇼핑 논란 때문에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숨겨져 있던 쟁점이 아니에요. 나라가 떠들썩할 만큼 국민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지? 이런 적이 없는데?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준다 그러면 나는 승복하겠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계속 해왔죠. 근데 그 요구를 묵살하고 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마치 서부지법에 관할 건이 있어서 거기에 청구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계속 국민을 속여왔거든요. 그러면서 압수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것을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따져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 답변을 한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당연히 성립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 답변을 받고 나서 바로 형사 고발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이게 이 공수처의 수사의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그 수사의 수준으로 봤을 때 이것만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영장 쇼핑 과정에서 뭔가 더 큰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들과 합쳐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이 사건 고발을 유보하면서 관련 내용을 더 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법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대통령의 구속이 잘못됐다. 구속 기한은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받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날짜로 대충 계산할 게 아니라 수사기록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고 다시 돌려진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 동안만 구속기간이 멈추게 된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그냥 불법 구금 상황인 거죠. 구속기간이 끝났는데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핵심은 두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굉장히 통렬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 논리도 굉장히 간명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은 있고 내란죄 수사권은 없거든요. 법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죄명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뭐라고 우기냐면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내란죄를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겼습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거든요. 재임 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수사할 수 없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점을
대통령과 변호인단 또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고, 이번 사법부에서는 재판부에서 더 세밀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어떤 관련 사건을 인지한다는 것은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어떤 단서가 발견돼서 그 단서를 자꾸 파다 보니까 내란죄가 나오고, 그래서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록을 봐도 처음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이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뒤늦게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것은 공수처의 핑계일 뿐이지 사실상은 내란죄를 처음부터 수사했던 것이고, 공수처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 그것을 처음부터 수사했다라고 하면 불법 수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 사유까지 거기 언급을 했죠.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결국은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 대통령의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증거나 구속 재판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불구속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결정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1심을 6개월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했어요. 굉장히 무리한 진행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실상 월화수목금인데 그중에 나흘을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내용이 나와도 피고인이나 그 방어하는 변호인 측에서 그 자료를 파고들어서 다시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무슨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재판을 따라가기 바쁘게 됩니다. 검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몇 달간 수사해서 검사들이 수사 기록을 다 알고 있는 데다가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고 검사들이 수십 명이 투입돼서 재판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열세로 검사들 수십 명을 투입하지만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늦게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이 재판의 횟수도 좀 적정해야 됩니다.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해요. 근데 중요도를 따지더라도 일주일에 4번 이런 거는 너무 살인적인 일정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합리적으로 잡게 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은 더 보다 헌법 정신에 맞게 보장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탄핵재판도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만 언급드리면 탄핵재판에서도 이 절차적으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영향을 미친 부분 때문에 결국엔 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인한 불법 증거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탄핵재판을 재개함으로써 더 재판을 이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외에도요, 이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해서 서부지법에 영장 쇼핑까지 가서 결국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불법 구금한 이 행위는 형법상 불법 체포 감금죄가 있거든요. 징역 7년 이하의 범죄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가 몇 개 되지 않아요. 이게 왜 벌금형이 없느냐? 공무원이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뭔가 민간인 내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공무원이어도 상관없죠. 어쨌든 재판받고 있거나 수사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하는 것을 독직범죄라고 하거든요. 독직범죄는 원래 형량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인신구속과 관련된 것, 체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물리력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고, 그 권한이 남용됐을 때 인권이 침해되고 사람의 인신이 구속된다는 가장 가혹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권한 행사를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권한 행사에 있어서 본인이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장이
본인이 얼떨결에 모른 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 또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계속 지적해 왔어요. 근데 공수처의 기관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이 강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을 체포구금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서 남의 말을 싹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체포구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 체포구금죄는 인정됐을 경우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장도 변명을 하겠죠. 법리 검토가 잘못됐느냐 어쩌냐 할 수 있지만 사법 기능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가동된다면 그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를 겁니다. 왜 국민들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여러 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도 왜 무리해서 그것을 강행했느냐. 왜 서부지법 아니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변호인단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왜 끝까지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냈느냐. 과연 중앙지방법원에서 받아냈다라면 이번 구속 취소 결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쟁점들이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법 체포 감금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은 제가 단독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과 함께 한기호 의원님이 간사님을 맡아주셨죠. 그리고 우리 강선영 의원이나 임종돈 의원님, 또 저희 법사위에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 곽규택, 장동혁, 박준태 의원님 등등도 다 같이 연명해서 고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 국조특위 과정에서 민주당은 억지로 이거 내란몰이 하기 위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했지만 저희는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입장에서 부풀려진 의혹을 걷어내고 공수처가 불법 수사한 것을 밝혀내는 데 좀 주력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조특위 위원들이 연명해서 고발하기로 했고 이번 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은 저는 위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따져 물었어요. 제가 특히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은 대통령의 관할권이 중앙지법에 있다는 뜻인데 중앙지법에 멀쩡히 관할이 있는데 왜 서부지법으로 쇼핑 갔냐 라고 하니까 그 부분의 말을 오동훈 공수처장이 끝까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중앙지방법원에는 대통령 관할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그 같이 청구된 사람 중에 이상민 전 장관이 있고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걸렸다. 간신히라는 표현을 썼어요. 간신히 이상민 장관으로 인해서 대통령도 관할권이 지방법원에 잠시 생겼던 것이지 체포영장만 떼놓고 보면 당연히 서부지법으로 청구했어야 될 사안이 맞다라고 이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거죠. 근데 그 증언 후에 며칠 전에 언론 보도가 딱 터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단독인 대통령 혼자를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 저 안가에 CCTV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막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던 거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단독으로 한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얘기는 뭐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든 압수영장이든 통신영장이든 다 관할권이 중앙지방법원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관할권이 있는데 왜 피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쇼핑을 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취지를 말에 빙빙 돌려서 얘기했지만 이 퍼즐을 꿰맞춰 보면 위증한 것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경우에는 그냥 그 일반인들이 고발할 수 없고요. 국정조사 청문회의 특성상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회 3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연서해서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말이긴 한데 모처럼 지금 부산에 와 있어서 유선으로 그 국조특위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다 고발하는 것에 다 뜻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발은 곧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 위증죄 고발, 허위 공문서 작성, 또 불법 체포 감금 이거를 같이 고발함으로써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잘못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